간이 딱딱하니까 그 간 안에 있는 혈관은 고혈압, 압이 센 거고요. 압이 세니까 피가 이렇게 해서 못 가고 돌아나가는 거죠. 풍선이 자꾸 커지면 터지잖아요. 식도 정맥류도 자꾸 커지면은. 안녕하세요, 쏙닥터 유수영입니다. 병원에서 간경변증, 간경화라고 하거든요. 진단받으면 사실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간 섬유화가 있다고 해도 놀라는데 간경변증이라니. 오늘은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으면 그냥 약만 드시면 되는 건지, 생활 속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경변증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간경화라고도 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요즘 섬유화 검사, 탄송도 검사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간 섬유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섬유화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또 제일 진행된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간이 딱딱해집니다. 생긴 걸 봐도 딱딱하고요. 만져봐도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글동글한 이제 결절들을 형성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간경변증, 간경화를 정의할 때는 간 섬유화와 간의 결절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의 결절들은 보통 이제 간이 앓고 또 낫고 앓고 낡고를 반복하면서 생긴다고 해서 재생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재생결절들에서 이상한 세포가 생기면 이때의 결절은 이상한데 해서 이형성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형성 결절에서 더 진행이 되면 간암 세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기 간암으로 진행하는 코스를 밟습니다. 대부분의 간암은 대략 80% 정도는 이렇게 간 섬유화, 간경변증, 재생결절, 이형성 결절, 조기 간암, 성숙된 간암, 이런 단계적인 코스를 밟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만성간염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간경변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죠. 가장 많은 3대 원인, 많이 들어보셨던 만성 비형간염, 시형간염,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것을 오래 방치해도 간경변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까지 하면 4대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자가면역간염 등 이런 희귀질환도 간경변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약물에 의한 독성간염은 이제 급성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낫게 되면은 만성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간이 안 좋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이 초음파를 보았더니 간경화가 있다면 만성 비형간염 또는 시형간염이 있는지, 또는 술을 현재 많이 마시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많이 마시다가 끊었는지, 현재 살이 찌거나 예전에 또 복부 비만이 있었는지, 자가 면역 간염이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을 앓은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요. 필요하다면 관련 혈액 검사를 합니다. 선생님은 간경변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식도 정맥류 출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굳으면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혈액이 위나 식도 쪽으로 피가 우회하는 것이 많게 됩니다. 즉, 간이 딱딱하니까 그 간 안에 있는 혈관은 고혈압, 압이 센 거고요. 압이 세니까 피가 이렇게 해서 못 가고 돌아나가는 거죠. 풍선이 자꾸 커지면 터지잖아요. 식도 정맥류도 자꾸 커지면은 표면이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식도 정맥류가 터져서 대량으로 혈액이 이제 위내로 이렇게 고이게 되면 한꺼번에 갑자기 확 이렇게 입으로 붉은 토를 토하게 되고요. 조금씩 만약에 식도 정맥류에서 출혈이 생기면은 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피가 선홍색이 아니고요, 흑색이 되어서 흑색 변을 보게 됩니다. 짜장면 색깔의 변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 특히 이전 내시경을 한번 봤는데 식도 정맥류가 있다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분은 붉은 피를 토하거나 짜장면 색깔의 흑색 변을 보면 즉시 그냥 가까운 병원, 내과 이게 아니고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큰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은 응급실에서부터 SB 튜브라고 하는
풍선 튜브를 코를 통해 넣어가지고요. 압박 지혈을 합니다. 피가 다행히 이런 튜브를 넣어서 멈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내시경으로 터진 식도정맥류를 고무링으로 묶는 내시경 고무밴드 결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식도정맥류가 있는 분은 평상시 이제 힘을 쓰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듣는 거라든지 헬스장에서 이제 바벨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화장실 가서 역시 또 변을 보실 때 이렇게 힘주는 거는 절대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식도압이 올라가면 피가 톡 터지거든요. 심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침을 해서 복압이 올라가도 식도정맥류가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기침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기침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큰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식도정맥류가 작아도 간경변증이 이제 심한 상태인 귀대상성 간경변증이 있거나 또는 내시경을 보니까 식도정맥이 곧 터질 것 같은 적색 징후가 있으면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선택적 차단제, 비선택적 차단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선택적 차단제를 써야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런 약물 쓰면요. 약간 뭐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피로, 뭐 전신세약, 또 호흡곤란, 천식 있는 사람은 쓰면 위험합니다. 천식이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두통, 저혈압, 소맥, 발기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출혈을 경험하신 분은 건강검진 내시경을 이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개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 사는 것이 사실 안전합니다. 내시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구역 반사가 있거든요, 목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역이 동반되는데 이때 올라간 복압이 있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올라간 복압으로 약해진 식도정맥류가 터지게 되면 내시경을 하다가 출혈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병원 등 이제 큰 병원은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있는데요. 개인 병원에서 만약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대량의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면요. 대부분 좀 힘듭니다. 저도 간경변증 환자분이 많으신데 내시경을 이제 진입할 때 식도를 들여다보고 식도정맥류가 막 출혈할 것처럼 너무 심하면 더 진입을 안 하고 내시경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요약하면요. 식도정맥류 출혈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흔하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출혈이 생기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개인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으실 때 주의를 하시고요. 심한 식도정맥류 환자는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 복압을 올리는 행위, 아까 어떤 게 있었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기, 헬스할 때 이렇게 드는 거, 화장실 가서 힘주기, 기침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자.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을 예방약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간경변증의 가장 큰 문제를 할 수 있는 식도정맥류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만약에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속닥터 류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